네, 반갑습니다. 서원대학교 조영숙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북한 이탈 주민과 탈북 학생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 이탈 주민의 입국 현황을 살펴보고요. 둘째, 북한 이탈 주민 관련되어서 어떤 정책이 있고 어떤 법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북한 이탈 주민 중 북한 이탈 아동 청소년 교육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다섯째, 보다 자세하게 다문화 탈북 학생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사로서 탈북 학생 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세, 그리고 교사의 임무에 관해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북한 이탈 주민 입국 현황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북한 이탈 주민 남성과 북한 이탈 주민 여성을 따로 표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여성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75%, 71%, 73%, 그리고 83, 85, 81 이런 식으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의 경우에는 69%, 2021년의 경우에는 39%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북한 이탈 주민 입국 현황 테이블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의 총 인원은 3만 3천 명 정도입니다. 그중 여성 입국자는 2만 4천 명으로 약 7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30대 입국자가 57%, 60%에 가깝게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북한에서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자가 많고요.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나 단순 기능 노동자들이 많아서 총 84% 이상이 북한에서의 직업은 무직자 및 노동자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과 2021년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그리고 입국자가 급간하였습니다. 이유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 봉쇄로 북한을 이탈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하여 어떤 정책이 있는지 정책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정책 수립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된 정책은 생활 밀착형 정책을 수립해야지 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와서 잘 정착하고 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 밀착형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최근까지는 제2차 북한 이탈 주민 정책 지원 기본 계획이 시행되었고요. 수립되어서 시행되었고 시행 계획은 2019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2차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정책이 시행되었다면 이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제3차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에 관한 시행 계획과 이것들이 이제 시행될 계획입니다.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된 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정책을 베이스로 해서 법 내지는 법률, 법안, 시행령 등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법 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따라서 법률 시행령이 있으며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법률 시행령 규칙이 있고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어서 그 정책과 법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탈북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남성의 탈북 이유는 정치적 자유를 찾아서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탈북 이유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경제적 빈곤을 견디기 어려워서 경제적 풍요를 찾아서 탈북하는 경향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탈북민 중에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테이블에서 보다시피 최근까지는 탈북 여성이 현저히 많아서 약 7, 80%에 이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로는 탈북민이 급감하였다는 것도 아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탈북 여성이 많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성은 경제적인 풍요를 찾아서 탈북하는 경향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요. 보면 우리 한국의 국내 사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농촌 총각들이 국제 결혼을 하도록 지자체 등에서 정책으로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농촌 총각들은 일명 조선족이라고 하는 중국 동포 여성과 결혼을 가장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선족 남성은 결혼할 여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남성, 즉 중국 동포 남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같은 민족인 탈북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이런 식으로 탈북민이 증가하게 되자 이게 국가 간의 문제 혹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북한과 중국이 외교 협약을 더욱더 강화하게 되었고 탈북 남성의 경우는 북한으로 송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에 비해서 탈북한 여성은 중국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탈북 여성의 경우는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동포 남성과 결혼하거나 중국인과 결혼을 하거나 혹은 조사에 의하면 성범죄 혹은 노예적인 결혼 생활 등에 노출되면서 중국 현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후에 한국으로 입국하는 그런 그런 패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이를 시각화한 것이 이 표입니다. 정착 지원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해외에서는 보통은 중국이겠죠. 해외에서는 보호 요청을 하면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임시 보호 시설에 탈북민을 수용하고 이후 국내로 이송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에 입국을 하면 가장 먼저 조사를 하고 임시 보호 조치를 하고 이 사람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나면 보호 결정이 나면 하나원에서 정착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적응 교육을 약 12주를 받으면서 한국에서 한국 국민으로 살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원에서 준비가 되면 너는 이제 창원으로 가라. 너는 뭐 분당으로 가라. 너는 충북 청주로 가라. 이런 식으로 거주지를 지정해주고 거주지로 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주 지역에서 5년간 보호를 하여 사회 안전망에 편입되는 것을 도와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배치를 받으면 민간 참여를 도우기 위해서 하나센터도 만들고 정착 도우미를 통해서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정착 지원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원에 있는 동안에 아동 청소년 교육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 내에 하나 둘 학교라고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24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때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3국에서 일반적으로 제3국이란 중국이 많죠. 제3국에서 출생한 아동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어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국인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자라서 중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넘어온 그런 탈북 여성, 탈북 남성의 자녀일 경우에는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3개월 교육한 후에는 일반 중고등학교에 배치될 때도 있고, 일반 중고등학교보다는 대안학교가 낫겠다 싶을 때는 대안학교에 이제 진학하거나 배치된 경우가 있고, 탈북 청소년 특성화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등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탈북 아동 청소년 교육생 수료 현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유치반, 초등반, 청소년반, 중고등 혹은 만 24세 미만이니까요. 청소년에 해당하는 탈북 아동 청소년 교육생 수료 현황인데요. 582, 1373, 2191 등 청소년 반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다 구체적으로 탈북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통일전담교육사라고 하여 탈북민 아동 청소년 혹은 탈북민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전담교육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일전담교육사가 탈북 청소년이 가장 많이 재학 중인 29개 학교에 전담 교육사를 배치하여 이 탈북 청소년들을 교육을 어시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적응에 대한 상담을 하고 기초학습 을 이제 도와줘서 숙제도 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생활 적응 그리고 기초 학습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교육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탈북 청소년에 특화된 특성화교를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안 교육 시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탈북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초중 고등학교에 적응을 못하거나 나는 그런 학교보다는 특성화 학교라든지 혹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탈북민들만 있는 장대현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 가는 것을 더 선호한다 할 경우에는 그런 학교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연고 탈북
청소년을 위한 그룹 홈 시설을 이제 지원을 해서 그 탈북 청소년들을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교육이라고 할 때 교육에 가장 가까운 건데요. 학교 적용 멘토링 지원이나 글로벌 인재 양성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초중고 혹은 대학까지 포함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앞에 대학 보이죠? 대학을 예비 대학으로 지정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탈북 청소년의 고등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우리 이제 법률이 있고 정책이 있고 그리고 법률 법안이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이제 교육을 시행하겠죠. 그리고 교육부 다음으로는 시도교육청 그리고 이제 도단이나 시 단위 교육청 내의 하위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 이런 식으로 다문화 탈북 학생 교육이 쭉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다문화 교육 정책을 수립해서 교육부에서부터 마지막 개별 단위 학교까지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청에서는 정책을 실시하고 단위 학교에서는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그래픽화 해보면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요.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책을 전달하고 시행하고 그리고 감독하겠죠.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정책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개별 단위 학교, 각급 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정말로 실시하고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그리고 다문화 교사 연수를 받고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서부터 쭉 해서 학교까지 해서 다문화 탈북 학생, 즉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혹은 탈북 학생에 대한 교육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다문화 교육, 탈북 학생 교육을 합쳐서 보통은 다문화 탈북 학생 교육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 교육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다문화 탈북 학생 교육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전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문화 탈북 학생 교육이 다문화 교육인가? 자,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보면 탈북 학생은 북한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고 같은 민족이고 한국 국적자인데 탈북 학생 교육이 다문화 교육에 포함되나? 어떻지?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 탈북 학생 교육이라고 해서 그것을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서 정책을 전달하고 시행하고 감독하고 있거든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이라면 외국인 이런데 외국인 다문화와 외국 혹은 다문화와 외국인이라는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과 연계되어 있어서 탈북 학생을 다문화 학생 교육의 대상자로 보지 말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라는 말 자체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탈북 학생을 다문화 학생과 같이 분류할 경우 이거 이상하네? 이런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탈북 학생 자신도 내가 왜 다문화 학생이야? 이런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문화 탈북 학생을 같이 큰 카테고리에 하위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 학생을 다문화 탈북 학생 교육으로 시도교육청에서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바라보는 이유는 탈북민, 탈북 학생을 탈북 학생이라는 하나의 문화 집단 혹은 탈북민이라는 하나의 문화 집단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문화 집단일 경우에는 문화가 다른 거죠. 탈북민은 탈북민의 문화가 있고 그리고 탈북 학생은 탈북 학생으로서의 문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의 문화 집단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 다문화 교육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탈북 학생의 경우에는 언어의 차이가 크고 그리고 정치 이념적인 차이도 있죠. 그리고 교육 환경도 달랐고 자라온 환경, 문화 환경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탈북 학생의 경우에는 그냥 한국 사람, 한국 핏줄이기는 하지만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배웠다시피 탈북민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죠.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결혼을 해서 살다가 넘어오거나 혹은 아이를 데리고 넘어오거나 혹은 혼자 넘어와서 한국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자신이 먼저 적응을 한 다음 중국에 있는 남편이나 자녀를 초청을 해서 입국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탈북민의 경우는 탈북민의 문화가 있고 그래서 탈북 학생은 탈북 학생으로서의 문화가 이제 생애사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 학생은 국제 결혼 가정에서 출생한 경우도 많죠.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의 결혼이라든지 혹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삼국에서 자라다가 한국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외국 출생 혹은 북한에서 출생했지만 탈북해서 중국에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 성장 배경이 있어서 중도 입국 학생의 경우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언어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언어는 한국어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표준어와는 약간 다른 북한식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한국어로서 한국어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중국에서 혹은 제3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어 혹은 제3국어만 구사할 수 있어서 한국어 구사력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르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한국어 구사력에서도 차이가 나는 등 여러 가지 언어적 차이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출생 배경에서의 차이, 언어적 차이, 그리고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젠더의 차이, 그리고 이념적인 차이, 정치 이념적인 차이, 그리고 생애사적, 환경적인 차이 이런 차이에 의해서 문화가 다른 것으로 간주가 되어 다문화 탈북 학생 교육으로 묶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교사로서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 혹은 탈북학생 교육을 위해서 예비교사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탈북 학생의 경우에는 제3국, 일반적으로는 중국이라고 했죠. 제3국을 경유하여 탈북하는 그 탈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북 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탈북 학생을 이해하는 것과 거의 같은 입니다. 학습자 이해도
지도가 높아야지 학습자를 학습으로 잘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탈북 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가정이 해체되었고, 그리고 탈북 여성의 경우 성범죄나 노예적인 결혼 생활 등에 노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범죄로 인한 심리 상담이나 그 심리적인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탈북 가정에서의 불안이나 충격으로 인한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탈북 여성이 많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 자녀라는 점을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둘째로는 탈북 학생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북 학생의 경우에는 북한 문화의 영향도 있고 엄마 혹은 아빠 에 의한 북한 문화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중국 등 제3국 문화의 영향이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또 한국 문화, 이 세 가지 문화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탈북 학생의 언어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3국에서 출생하거나 혹은 북한에서 출생했지만 중국이나 3국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3국어를 구사하는, 즉 중국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다양성이란 말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한국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어와 다르다는 거죠. 즉,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경우, 한국어 구사는 가능하지만 읽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한국어 구사가 읽기도 말하기도 불가능한 경우, 이 세 가지로 한번 볼 텐데요. 한국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가 모두 다 가능하지만 수준이 학령에 걸맞지 않거나 북한식 방언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어 말하고 듣고는 가능하지만 읽고 쓰기는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탈북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엄마 아빠랑 말은 할 수 있지만 읽기 쓰기,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읽기 쓰기가 안 되는 그런 학생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나이가 한 19세 정도인데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한국어 읽기가 안 되는, 그래서 말만 할 수 있고 말도 북한식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읽고 쓰는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한국어가 전혀 불가능하고 그래서 중국어만 가능한 경우에는 제2 언어로서 외국인이 한국어 배우듯이 제2 언어로서 한국어 교육인 KSL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넷째로는 이렇게 한국어 교육도 필요하지만 탈북 학생의 경우에는 교과 발달을 위한 지도가 필요하겠죠. 영어도 필요하고 수학도 필요하고 사회도 필요하고 그리고 생물도 필요하고 이런 교과 발달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교과 발달을 위해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탈북 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롤 모델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롤 모델을 개발해서 자신의 취미라든지 혹은 타고난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진로, 어떤 진학을 거쳐야지 가장 잘 적응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상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 이탈 주민의 현황을 보았고요. 탈북 양상,
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착을 지원하는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탈북한 아동 청소년의 교육 현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단위 학교까지 다문화 탈북 학생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계를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북 학생을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자세 혹은 교사의 responsibility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